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저작을 이몽빈 번역. 문학사상 2016년 12월 15일. 책 소개. 하루키를 세계적 작가로 키운 건 마라톤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축으로 한 문학과 인생의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1979년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등단한 이래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펴낸 회고록이다. 달리는 소설가로 불리우는 하루키가 달리기를 축으로 인생과 문학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계속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끌어내어 달리기라는 테마를 통해 정직하게 들려준다. 하루키는 전업소설가로서 살아가고자 결심한 전후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이후 생활의 일부가 될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기를 이어왔다. 이 책에서는 하루키 데뷔 30주년에 즈음하여 어떻게 세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밝혔다. 장편 11권, 단편 소설집 15권을 비롯하여 90여 종의 작품을 발표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꾸준한 달리기였다.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처음 시작한 달리기는 하루키에게 강인한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지구력을 선사했다. 양장본. 무라카미 하루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키운 힘은 달리기였다. 이 책은 마라톤과 문학에 관해 솔직히 말하는 회고록으로 달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본 회고록은 2005년 여름부터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해 2006년 가을에 종지부를 찍었다. 달리기라는 신체 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깨달음과 이를 통해 문학 세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회고록 형식으로 진솔하게 들려준다. 목차. 서문 선택사항으로서의 고통. 제한장 2005년 8월 5일 하와이 죽 하와이 섬.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제도장 2005년 8월 14일 하와이 죽 하와이 섬.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제세장 2005년 9월 1일 하와이 죽 하와이 섬. 한여름에 아테네에서 최초로 42km를 달리다. 제내장 2005년 9월 19일 도쿄. 나는 소설 쓰는 방법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제5장 2005년 10월 3일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만약 그 무렵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제6장 1996년 6월 23일 홋카이도 사로마 호수에서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제7장 2005년 10월 30일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뉴욕의 가을. 제8장 2006년 8월 26일 가나가와 현에 있는 어느 곳. 죽는 날까지 18살. 제9장 2006년 10월 1일 니가타 현 무라카미 씨. 적어도 최후까지 걷지는 않았다. 후기. 세상의 길 위에서. 역자 후기 하루키의 문학과 마라톤 그리고 삶. 이몽빈. 책 속으로. 이 책은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한 일종의 회고록으로 읽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철학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해도 어떤 종류의 경험치과 같은 것은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신체를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잘 응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이 어떠든 간에 그것이 나라는 인간인 것이다. 서문 중에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33살.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나이였다. 아직은 충분히 젊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나이다. 컷 피츠제럴드의 조락게 흘러온 그 나이 언저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이에 나는 러너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서 늦깎이이긴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던 것이다. 77쪽. 나는 올겨울 세계의 어딘가에서 또 한 번 마라톤 풀코스 레이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또 어딘가에서 트라이애슬론 레이스에 도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절이 순환하고 해가 바뀌어간다. 나는 또 한 살을 먹고 아마도 또 하나의 소설을 써가게 될 것이다. 258쪽.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부터 20점점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259쪽. 출판사 서평. 달리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초의 회고록. 두 말이 필요 없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최신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하루키는 이 책에서 달리기를 통해 데뷔 30년을 맞은 작가의 문학관과 인생관, 내적 성찰들을 진솔한 어휘와 놀라운 통찰력으로 풀어내었다. 오늘날 약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작품이 읽히고 있으며 해마다 강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하루키는 마라토너로서도 유명하다. 그는 왜 많은 운동 중에 달리기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달리기가 그의 소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루키는 이 책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마라톤 풀코스 25회 완주. 하루키는 왜 달릴까? 하루키는 1978년 4월 도쿄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한 타자가 정확히 볼을 때리는 순간 그렇지, 소설을 써보자라고 결심했다. 그의 나이 29이었고 와세다 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4년째 재즈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때였다. 그 개시의 순간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소설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써서 군조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잘 나가던 재즈클럽을 그만두고 전업작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하루키. 그는 장편소설량을 쫓는 모험을 탈고한 뒤 얼마 후인 1982년 가을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 후 26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풀마라톤과 100km 울트라 마라톤, 트라이애슬론을 쉼없이 계속해왔다. 그의 여행 가방 안에는 언제나 러닝슈즈가 들어있었다. 하루키는 왜 달리는 소설가가 되었는가? 소설 쓰기는 육체노동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루키는 체력과 집중력,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달리기를 선택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보다는 혼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달리기나 수영을 어려서부터 즐겼던 하루키에게 달리기, 즉 마라톤은 어쩌면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동인지도 모른다. 하루키는 이 책에서 달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쓴 소설의 성향이 많이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달리는 소설가인 하루키, 그에게 있어 달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문학도는 물론 400만 마라토너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강추. 하루키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달리는 이야기에 관한 책이지 건강법에 관한 책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모두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집시다와 같은 주장을 떠벌리고 싶은 건 아니다. 라고.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읽는 것과 동시에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고 많은 운동 중에 무지막지하다라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을 뛰는 하루키. 그가 그 힘든 42.195km를 달리며 얻는 것은 무엇일까? 달리기와 그의 문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하루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가 마라톤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과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 최초의 회고록에서 문학도는 문학에 대한 소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러너라면 60이란 초로의 나이에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하루키의 열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실천의 지표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